안녕하세요, 쿠커베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소기호 K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K는 원소기호로 칼륨을 뜻합니다. 자, 칼륨은 영어식으로 표현을 할 때 우리가 포타시움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포타시움 블라블라, 포타시움 블라블라라는 이름으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혹여라도 완제품 소세지라든지 우리가 그 육가공 제품을 완제품으로 사 드시는 그런 식품의 어떤 성분표를 봤을 때 잘 보이시는 게 포타슘 뭐뭐 내지는 어떠한 칼륨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좀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육가공 쪽에서는 이런 칼륨을 기능성 원료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 건데요. 여러분들은 수비드 아시죠? 그죠? 수비드로 가지고 수비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육류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시는데, 육류를 부드럽게 한다는 것 자체는 솔직히 수비드를 이용을 하면 그 저온이라는 힘이 단백질의 굽기를 좀 완화시켜서 부드럽게 수축을 방지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수축을 방지를 하면 육즙이 바깥으로 튕겨나가는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비드를 하면 촉촉하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거기서 플러스 우리가 고기는 반드시 우리가 어떠한 양념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즈닝 내지는 마리네이드라는 표현으로 어떤 양념을 하시게 되는데, 양념의 방식은 두 가지가 있겠죠. 고기에 직접적으로 표면에다가 이게 드라이 시즈닝이라고 하죠. 양념을 바로 뿌리는 방식이 있겠고, 양념이 된 물 속에 담그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브라인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브라인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수분을 좀 더 육류에다가 주입시킬 수 있는 방식의 양념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대적으로 많이 좀 드라이 수분 함량이 좀 적은 육류에서 좀 유용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절임 방식, 양념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좋은 고기에서는 우리가 표면에다가 소금, 후추 등등의 어떤 그런 양념을 하게 되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육류를 다룰 때 한 번쯤은 누구나 다 이런 고민을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불이나 어떤 방식으로 조리를 하게 될 텐데, 수분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방식, 또는 다진 육은 절단면이 많기 때문에 육즙이 바깥으로 튕겨나갈 확률들이 되게 많은 조리법이죠. 그래서 그런 다진 육들을 조리를 했을 때 얼마나 부드럽게 수분을 뺏기지 않고 조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될 텐데, 또 한 가지 더, 다진 육은 또 결합도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결합력이 높으면 수분을 뺏길 확률들이 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함박 스테이크를 다질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계란을 넣는다든지 밀가루를 넣는다든지 뭔가 좀 결합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재료들을 좀 넣는 그런 레시피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설명하는 칼륨에 대한 기능이 나타납니다. 제 앞에는 제품명 까르네타라고 하는 제품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비록 이거 출시한 지는 얼마 되지 않은 제품인데, 이 제품을 우리가 외식업에서 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좀 소개를 할까 생각하다가 지난 영상에서 그 칼륨에 대해서 누군가가 궁금해 하시는 분이 좀 문의를 주셔가지고 이참에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칼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타슘 어쩌고저쩌고 이런 명칭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종류가 진짜 많습니다. 제1인산 칼륨, 제2인산 칼륨, 제3인산 칼륨, 폴리인산 칼륨 등등등등 칼륨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조차도 다 외우다가도 까먹기가 일쑤고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세한 그런 기능과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이러한 제품들은 그런 칼륨의 어떤 혼합제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칼륨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배합한 이 칼륨 믹스는 첫 번째 육류와 해산물 전용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이 칼륨 내지는 물론 나트륨도 조금은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어쨌건 지금 칼륨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런 까르네타라고 이제 제품명을 지었는데, 이제 이러한 상품군들, 칼륨, 포타슘 이런 제품들은 육류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이것이 관건이죠. 수비드 포함한 여러 가지 조리 방식들을 총 동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어떠한 문제점에 부딪히고 고기가 조금 더 촉촉하길 바라거나 아니면
결합력이 조금 더 높기를 바라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할 수 있는 재료가 되실 겁니다. 보통 이러한 재료들은 그런 육가공 산업에서 이렇게 유통이 되거나 이용되는 그런 원료들인데, 좀 프로페셔널한 고기를 직접 다루시는 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제품군들을 좀 만들기 시작한 거고요. 다진 고기 또는 큰 고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조 시즈닝이라고 그러죠. 드라이 시즈닝을 하는 모든 육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안에 들어있는 칼륨의 구성은 그런 육류 제품에 적용을 했을 때 우리가 추가적인 열을 가해도 그 안에 육류가 가진 자체적인 수분을 바깥으로 소실되는 것들을 완전히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해도 열을 가해도 수분이 잃는 우리가 이제 그 드립률, 이제 손실률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 걸 계산을 해도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이런 원료를 사용한 것과 하지 않은 것에서 수분이 뺏기는 양을 따졌을 때. 그래서 제가 이 재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솔직히 다진 고기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다진 고기에서는 효과가 2배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패티류를 만들거나 함박 스테이크류를 만들 때 재료를 일반 시즈닝에 소금, 후추 이런 걸 포함한 시즈닝에 조금 곁들여서 사용을 해주면 결합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고기가 다진 고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텐션, 그 탄탄한 그 힘이 결합도라고 하죠. 결합력이 상승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합력이 상승을 하면 당연히 수분을 뺏기는 그런 공간들이 협소해지기 때문에 수분율도 올라가는 것이고요. 비단 이런 패티류만 꼭 반드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해산물도 좋고요. 어쨌건 수분을 뺏기지 말아야 하는 모든 식품군에는 다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을 어떤 카테고리로 설명을 드릴 때는 보습력을 올리는 재료이다 라고 설명을 드려도 되고요. 아니면 고기의 결합도를 올리는 촉진제라고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원리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건 여러분들은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고기를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드는 것 내지는 수분을 뺏기지 않는 원리로 사용할 수 있는 제3의 시즈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이러한 제품들이 이미 이렇게 소매 형식으로 제품이 유통이 돼서 그런 파인에서 근무를 하시는 셰프님들로부터 제가 이런 재료들이 있느냐,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느냐라는 문의를 많이 받기도 했어요. 물론 저도 그때는 이런 재료를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이런 재료들이 이런 고급 요리나 어떤 미세한 식감과 좀 기능성을 위해서 이미 전문가들 안에서는 벌써 사용이 되고 있구나. 육가공의 전유물로서만 생각한 게 아니었나. 그래서 일반 주방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만한 좀 유틸리티한 기능성 소재로 활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런 제품을 만들게 된 거고요. 중요한 건 어쨌건 우리가 식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나트륨은 우리가 소금을 사용함으로써 이미 사용을 한다는 전제가 되지만, 나트륨도 이온입니다. 자, 칼륨 이온을 쓸 수 있는 방면에서는 이런 육류, 해산물을 다루는 조리법에서 아주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레시피를 제안하고 있기도 하지만, 자, 고기 1kg, 자, 덩어리 고기 1kg 내지는 새우 1kg, 하여튼 1kg 기준으로 했을 때 미니멈 2g에서 많게는 5g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소금과 여러 가지 쓰시고 있는 그런 양념류에 그냥 덧대어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뿌리듯이 아니면 럽처럼 발라주시듯이 이렇게 발라주듯이 양념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얼마나 양념을 절이는 시간이 필요하느냐? 어차피 모두 다 소금을 쓰고 있을 테니까 소금을 쓰게 되면 어차피 삼투압으로 양념이 빨리 스며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을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기존 방법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재료를 또 배가시킬 수 있는 효과는 당연히 수비드와 같은 그런 방식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조리 방식에서도 수분을 잃지 않고 양념에서도 수분을 잃지 않고 당연히 시너지가 2배로 일어나게 되겠죠. 이런 제품을 떠나서라도 일단 우리 식품에서 사용되는 칼륨의 존재라는 것은 이러한
육류나 뭐 이런 해산물의 어떤 수분과 조직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기능성 원료로 칼륨이라는 것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제가 이 원료를 뭐 무조건 사용해야 됩니다 라고 권고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재료는 솔루션입니다. 기존 조리법에서 항상 이런 아쉬운 점과 불편했던 점, 조금만 더 이렇게 좀 변해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던 분들께는 해결책이 될 수가 있죠. 이번 시간에는 칼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포타시움, 칼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레시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기능성 소재를 소개해 드리는 게 저의 임무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간에는 칼륨이라는 이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런 브라인이라고 하는 절임 방식, 수분 침지식 양념법에 어울리는 이온은 또 별도로 존재를 합니다. 그 재료에 대해서 별도로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재료에서는 또 칼륨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칼륨과 순수 나트륨까지 같이 이용을 하는 그런 혼합 제재로서 또 사용되는 그런 유틸리티 기능이 또 별도로 있거든요. 고기를 많이 다루시는 분께 간지러운 부분을 제가 해소할 수 있는 원료를 소개했기를 바라고요. 정리를 해보면 칼륨은 육류와 해물의 수분을 막아주는 그런 원료로 또는 그런 이온으로서 우리 현업과 우리 전통적인 육가공 방식에서는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사용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적절히 이 기능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들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